잘 없어져요. 그래서 10년 동안 병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버려뒀을 경우에 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냐 안 해보냐에 따라서 그 급사할 수도 있는 병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Dr. Friend.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교수님과 함께 돌연사를 부를 수도 있는 이런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민수입니다. 요즘에 그 부정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네네.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실제로 유병률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젊으신 분들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 친구들한테 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좀 두근두근하고 하는데 이거 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면은 뭐 딱 멎으면은 정말 한 3분, 5분만 지나도 우리의 뇌부터 해서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돌연사를 정말 부를 수 있는 부정맥. 많이 친구들이 이야기 물어보는 그 심방세동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교수님 네. 좀 모셨습니다. 네. 일단 심방세동이 제일 흔한 부정맥입니다.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 중에 네. 1등으로 많은 질환이고요. 심방세동은 유병률이 보통은 1, 2%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퍼센트를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렇죠. 보통 40, 50대에 시작을 하는데요. 40, 50대가 되면 1% 정도 되고 60세 2%, 70세 5%, 80세 10%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친구들 저 40대니까 1% 정도는 이제 그쵸. 네, 그렇죠. 네. 심방세동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네.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만 위험 인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술, 담배도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에서 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나이랑 성별은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고요. 술, 담배 같은 거는 완전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네. 술, 담배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혈압, 당뇨가 있다. 네네네. 혈압, 당뇨를 잘 조절해서 심방세동이 덜 생기게 해야 되는데 심방세동이 생겼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병이 생긴 거니까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심방세동도 돌연사나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사실 이제 심방세동 환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네. 불편하기 때문에 네. 돌연사랑 연관이 있냐 물어보시면 환자들한테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보다는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돌연사 한 30% 정도? 사실은 내가 돌연사 확률이 0.1%다. 그럼 0.13%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의 확률이 그렇죠, 5배는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그렇죠, 뇌졸중 관리가 훨씬 더 사실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이런 뇌경색 같은 네네. 그런 합병증을 더 고민하지 어차피 돌연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이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의미 있진 않으니까 그것보다 또 의미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네네. 근데 실제로는 돌연사를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정맥들도 있지 않나요? 심장 돌연사라는 게 사실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돌연사가 사실은 이제 성인에서 1년 정도 발생률을 보면 2, 3천 명당 한 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하지만 대부분이 심장급사, 네. 신부전인 환자들에게 생깁니다. 기존에 이미 심부전이라는 심장 기능이 좀 네네. 떨어져 있는 병이 있는 분들한테 네네. 주로 생기는 거네요. 네, 아니면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겼는데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이 생겨서 급사를 하는 거죠. 정상 심장에서는 이제 극히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0대 전에 네.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심장급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정맥이 실제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부정맥인 거죠. WPW 증후군이라고 사실 이제 네네. 울프, 파킨슨, 화이트라는 세 명의 이제 선생님이 심장내과 선생님이 동시에 이제 발표를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서 심장에 부정맥 회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게 결국 이 전선과 어떤 그 근육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이런 전선이 하나 하나 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환자는 처음에는 별로 증상이 그렇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부회로가 생기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분 정도만 뛰다가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좀 쉬거나 누워있거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잘 없어져요. 그래서 10년 동안 병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잘 없어져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그쵸. 이게 내가 좀 긴장했나? 뭐 공황장애? 뭐 네네네. 이런 것도 워낙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도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좋나 보다 그냥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부정맥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점점 오래 가게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방실 회귀성 빈맥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WPW 환자에서 이런 부정맥이 있으면 만약에 내버려뒀을 경우에 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PW 증후군이 맞다면 사실 진단이 되면 빨리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심전도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두근거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병원 가면은 네. 이게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금방 찍을 수 바로 있습니다. 찍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해보냐 안 해보냐에 따라서 그 급사할 수도 있는 병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찍어 보셔야겠네요. 심전도상에서 이상이 없는 한
사실 급사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전도를 사실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찍어보면 되냐. 사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서 심전도를 찍어볼 필요는 없고요.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든지 내가 이유 없이 기절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심전도를 찍어야 됩니다. 실제 기절을 여러 번 해도 병원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한번 넘어져서 진짜 이런 데 막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안 오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기절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심전도를 찍어봐야겠다. 그럼 혹시 근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심방세동이나 이런 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요한 것들은 서너 가지 네네. 지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심방세동은 술과 너무나 관련이 큽니다. 부정맥 있으신 분들 오히려 이게 좀 내가 이완시키려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술이 정말 이 부정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거네요. 사실 커피는 그렇게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렇군요. 상관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상관없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커피는 마음껏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설탕이라든지 프리마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이제 자제하길 말씀드리고요. 부정맥의 적정 음주량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나 진단 받으시면은 술은 끊으시는 게 맞다. 첫 번째는 술이네요. 그러면 네네. 비만이 두 번째는 아주 비만이. 연관이 있습니다. 혈압, 당뇨, 그렇죠.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게 다 비만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네.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그렇죠. 비만을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네. 또 신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실 거예요. 정말 거기에는 뭐 시기적인,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건강한 생활. 네네. 이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체중 조절을 하는 것.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018년도에 아주 제가 너무나 그 충격을 받은 논문이 나와가지고 네, 네. 사실 연도까지 기억하는데요. 네. 운동을 해서 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약 쓰는 거랑 효과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빼는 게 심방세동 조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환자들한테 그 논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소는 정말 약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정맥에서까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혈압도 떨어지니까. 네네. 네. 그럼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체중 조절 그리고 세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산소를 통한 신체 네네네. 활동. 사실 그 세 가지가 사실 하기 힘든 그쵸. 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가 이런 좀 부정맥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고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런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간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도 심방세동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깬다든지 맞아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깨어나지 않다든지 네네. 가족들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코를 고는데 갑자기 숨을 멈추거나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한 몇 초 있다가 한 몇 분 있다가 숨을 몰아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심방세동의 한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의 맞아요, 원인이 될 맞아요.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은 정말 이 심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수명, 뭐 인지 기능 다 맞습니다.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챙기는 것들이 결국 이 부정맥을 좀 예방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혹시 또 심방세동이나 이런 네. 이제 돌연사와 관련된 네. 아주 불안해하는 마음에 대해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병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특히 심방세동은 15% 가까이가 무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증상이라 하면 진단이 됐을 때 몰랐다는 이야기지 환자한테 처음부터 무증상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증상이 있었는데 환자분이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른 병으로 병원을 갔다든지 건강검진을 할 때 우연찮게 발견되는 심방세동이 10에서 15% 가까이 있는데요. 첫 증상이 대부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피곤하거나 대부분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 그러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숨이 차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전도만으로 알 수 있는데 부정맥이 제일 어려운 진단 중에 하나가 도깨비처럼 있다 없다 하니까 맞아요.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면 맨날 괜찮다고 그러고 맞아요. 한 두세 번 병원 갔는데 맨날 괜찮다고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병원을 안 다니는 경우가 맞아요. 그런 있습니다. 경우 굉장히 흔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그때 당시 가방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작게 붙이는 기계들이 2주씩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전도를 붙이면 진단율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에서도 심방세동을 가르쳐 주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의학적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아니어도 심방세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주워치에서 심방세동이 나왔는데 병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심방세동과 급사할 수도 있는 부정맥 WPW 우리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알게 모르게 또 경험했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심하게 지나갔다면은 한번 인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검사 받아보시면은 혹시 자기가 놓쳤던 병을 좀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심장내과 김민수 교수님과 좀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